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넘버원 진행의 이수연입니다. 전일 나스닥 시장은 2% 이상 하락하면서 13,000포인트를 하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조금 전 개장한 뉴욕 증시에서도 역시 하락 출발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현재 경기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면서 어느 시점에서는 자산 매입 축소를 할 것이다 라는 발언이 시장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출발한 3대 지수 모두 파란불로 켜졌습니다. 또 조금 전에 지표 두 가지가 발표가 됐죠. 먼저 GDP는 예상치 4.1%를 상회한 4.3%가 나왔고요. 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역시 예상치 73만 명이었던 예상치를 크게 하회한 68만 명이 나왔습니다. 이 두 가지 지표 모두 굉장히 개선 시장에 반등세가 나왔으나 지금은 다시 한번 갈피를 잡고 있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오늘 정말 다양한 이슈가 존재하는 가운데 여러분들께 해외 선물 전략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저희와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릴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대1 투자 상담부터 유사 수신행위까지 모든 불법 사항들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전하면서 오늘 함께할 마스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목요일장은 해왕 마스터와 함께합니다. 네, 오늘도 해왕 마스터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제 이 3대 지수가 많이 하락했는데 오늘도 3대 지수가 하락 출발을 했습니다. 게다가 굉장히 시장의 다양한 이슈와 지표까지 있기 때문에 오늘 전략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오늘 일단은 굉장히 좀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일단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해왕입니다. 자, 여러분들 보고 싶어서 한 반나절은 기다린 것 같아요, 오늘. 오래 기다리셨어요. 네, 오늘. 오래 기다렸습니다, 오늘. 오늘 일찍 오셔가지고. 네. 네, 오늘 좀 중요한 내용을 할 건데 사실 이제 지금 이제 채권 금리가 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새로운 이슈가 좀 부각되고 있어요. 네, 이제 법인세 증액이죠. 증액 논란이 있는데 다음 주 수요일 날 발표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시장에서 선반영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좀 평가하고 있는데 이거 관련해서 오늘 자세하게 설명드리고요. 오늘 증시가 더 추가적인 하락에 대한 여건이 너무 크게 마련이 돼요. 네. 이 부분 관련해서 어디 저항선에서 가장 크게 걸릴 수 있는지 한번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추가 부양책 무려 3조 달러 규모죠. 이 부양책을 발행하기 위해서 엄청난 규모의 또 세금 정책이 펼쳐지지 않을까 예상되면서 시장이 그에 대한 영향을 조금 빠르게 반영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오늘은 시장에 큰 하락세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는데 자세한 전략 1시간 동안 가득가득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은요. 전화번호 02-3153-2611, 2612번, 문자번호 샵 0082번, 그리고 유튜브 라이브까지 함께하고 있습니다. 또 해왕 마스터와 방송 외에도 더 깊은 전략 가져가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해외 선물 넘버원 서울경제라고 입력하고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바로 해외 선물 나우 코너로 이동해 볼게요. 네, 오늘도 저희는 첫 번째로 나스닥부터 알아볼 건데요. 함께 뜨는 기사 살펴보시면 S&P 500 지수는 지금 3거래일 연속 하락 중이고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도 영향을 받았고 또 이 기술주의 주가가 계속해서 약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 주식시장의 기술주의 약세는 부인할 수 없는 것. 계속해서 수직적으로 하락하는 것이 아니라 이 등락을 반복하면서 횡보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어떤 전문가가 언급을 했는데 자, 지금 미니 나스닥 시세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현재 미니 나스닥은 0.04% 하락해서 12,787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저희 뒤에 나스닥 선물 차트가 띄어져 있는데
그 지표가 발표되면서 상승을 보였다가 다시 한번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나스닥 뷰 먼저 확인해 볼게요. 팻말 들어주시죠. 하나, 둘, 셋. 네, 매도가 나왔습니다. 나스닥은 갑자기 오늘 크게 하락이 나왔다가 이렇게 큰 등락을 반복하는 이유가 또 있을까요? 10시 반에 일단은 GDP 발표 떴죠. 네. 네, GDP가 생각보다 좋게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 전에 대한 폭을 먼저 확인을 하시면은 중요한 게 이제 굉장히 많은 하락을 이룬 상태예요. 전일에 이어서. 근데 이제 지표 발표 이후에 좀 조정폭을 그려주는데 네. 재차 다시 하락할 수밖에 없는 여건인 게 다음 주에 대한 이제 법인세 반영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다는 부분을 좀 높이 평가하고 싶어요. 그래서 현재 지금 이제 매도 부분에 대한 접근을 다시 한번 들어갈 수 있는 라인대가 어디 구간대냐면은 지금 구간부터 일단 1차 가능해요. 지금 구간부터 지금 단기 고점 있죠. 12,083포인트. 여기 이제 저항 라인 한번 체크를 해야 되고요. 잠시만요. 확인 한 번만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중요한 자리가 어디냐면은 정확하게 맥점을 한번 찝어드릴게요. 12,820포인트입니다. 12,820포인트. 얼마 안 남았어요. 12,820포인트. 여기서 저항을 한번 더 부딪힐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12,820포인트. 자, 일단은 GDP 발표 이후의 조정폭이지만은 좀 집중해야 될 부분은 재차 한 번 더 매도세를 강하게 칠 수 있는 라인은 한 자리 남아있다. 네. 이 라인이 뚫린다면은 이제 방향성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조정 확대폭으로 늘어날 가능성을 시사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823포인트까지 또 올라왔거든요. 네. 지금 딱 지금 올라왔는데, 네, 자, 지금 차트 제 거 화면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거든요. 지금 제가 이제 추세 라인을 그려놨어요, 여러분들. 딱 지금 저항을 왔네요. 한번 들어봤죠, 네, 여러분들.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손절 라인이 명확해야 돼요. 12,830포인트 이탈이 들어간다면 짧게 손절 쳐버려야 됩니다. 35포인트로 좀 지정을 할게요. 35포인트. 네. 여기가 저항의 마지막 구간이고 최근 추이 자체 전일부터 내려온 하락장에 대한 이제 마지막 저항선이다라고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알려주신 자리값이 12,783포인트 맞나요? 83포인트라고 하셔가지고. 네네. 근데 이탈이 바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정정 포인트가 들어가야 되고 네. 지금 자리가 오히려 더 중요해요. 지금 자리? 네, 현재 20포인트. 값 자리. 현재 값 자리. 자, 지금 손절 라인을 정확하게 찍어드릴 건데 네. 12,820포인트에서 12,830포인트 이 사이가 가장 큰 저항대며 네. 손절 라인을 좀 더 확대폭을 늘릴게요. 알겠습니다. 12,845포인트 이 정도로만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개장 상황을 보면서 지금 실시간으로 자리값을 수정해 드렸는데요. 12,820에서 30포인트가 저항 구간, 즉 매도 진입 가능 구간이고 손절 라인은 12,845포인트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시장이 크게 하락할 것이라고 좀 예상하셨는데 어떻게 그런 생각하시는지 전략 좀 바로 들어볼까요? 네, 일단은 네. 60분봉 같이 한번 차트 확인하면서 여러분들 지금 차트 화면 보면서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12,820에서 좀 저항 라인이 생기죠, 여러분들. 좀 이따가 이탈이 이루어졌는지 한번 체크하고 아주 짧은 손익비 구간이 지금 방송 시간대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린 거예요, 매도 방향으로. 아시겠죠? 네. 자, 60분봉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전일 사실 이제 큰 폭에 대한 하락이 있었어요. 전일. 맞습니다. 굉장히 큰 폭이었죠. 제가 전일 좀 추천드렸던 자리가 13,050포인트 이 자리였는데 전일 차트를 좀 보도록 할까요? 13,050포인트였는데 정확히 이제 이 자리 13,030포인트 이 자리에 이제 저항을 맞고 내려오는 구간으로 성립됐어요. 계속적으로. 어제 전일 저희가 방송할 때 이 시간 이 자리였대는데 여기 반등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어요. 제가 분명하게. 근데 지금 시장이 왜 이렇게 내려오나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최근 이제 국채 금리 관련해 갖고 급등이 나오면 시장이 내려가는데 지금 국채가 좀 안정화가 들어가는 상황에서 네. 왜 내려올까? 그러니까요. 네, 그게 제일 주요 포인트죠. 네. 그 내용을 좀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알겠습니다. 자, 화면 한번 돌릴게요. 자, 다음 주에 이제 부양책 발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잠시만요. 자, 화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 수요일에 경기부양책 발표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블루웨이브 상황이죠. 블루웨이브. 사실 이제 속전속결이에요. 민주당이 좀 주장을 한다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고. 근데 최근 가장 바이든이 주장하는 게 법인세 인상입니다. 법인세 인상. 근데 법인세를 왜 인상할까? 단순히 이제 국채 발행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상류층에 대한 세금을 걷어들임으로써 인프라 구축에 힘을 쓰겠다.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비용이 거의 이제 3조 달러에 육박을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주된 어떻게 보면은 이제 현금 확보에 대한 수단이 법인세 인상으로 좀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시가 추가적인 하락값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평가하는 게 결론이고요. 일단 내용 한번 보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주 수요일 경기부양책 발표 예정. 자, 증세가 공론화되면서 최근 이제 민주당이든 이제 공화당이든 이제 법인세 인상에 대해서 강력하게 좀 지지하는 경향을 굉장히 눈에 띄고 있어요. 옐런도 그런 표현을 했었고. 자, 증세의 영향을 받기 시작한 시장. 자, 사실 이게 가불론박 자체가 이루어지면은 시장이 혼동은 안 올 거예요. 근데 최근 이제 블루웨이브 완성되고 이제 법인에 대한 어떤 의회 통과에 대한 내용을 본다면은 일사천리예요. 그럼 법인세 인상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이다라고서 평가하고 그 시간이 다음 주 수요일 날 이 부양책 발표할 때 세액 증지 발표도 같이 실행할 가능성이 높다라고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주 수요일까지 시장 반영이 좀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소 이제 증시가 한 번 더 이제는 국채 금리에 대한 영향이 아닌 세액에 대한 영향으로 다운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서 보고 있습니다. 자, 내용을 자세하게 보면은 이제 3조 달러예요. 원래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인프라를 추진하는데 5차 부양책에 대한 어떤 금액은 다 소진할 예정이고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3조 달러가 더 필요한 상황에서 단순히 국채 발행에 대한 이제 부담감을 줄이기 위해 법인 세액 인상을 했던 거죠. 근데 시장에서 지금 예상하고 있는 거는 21%에서 25%예요. 21%에서 25%. 근데 일전에 이제 바이든이 주장했던 부분은 28%지만은 그렇게까지 늘리진 못할 것이다라고서 시장에 대해서 전망을 하고 있고 이 정도에 대한 어떤 세액 증진만 있더라도 증시에 대한 어떤 이제 상승 랠리에 대한 부담감은 되게 줄어든다라고 좀 표현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지금 시장 전반적으로 보면요, 국채도 언제 급등할지 모르고 금리도 최근 저희가 이제 작년같이 이제 증시가 랠리에 올라가려면 호재가 있어야 돼요. 호재가. 이제 어떤 재정 정책에 대한 가능성 시사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증시가 상승 랠리를 이끌 만한 요소는 지금 사실 좀 부족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세액 증진까지 따르면은. 그럼 매도세에 좀 더 집중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게 추세를 먹기 굉장히 편하고. 자, 내용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자, 백악관이 마련한 경기 부양책 규모는 3조 달러, 뭐 경기 부양안은 크게 두 개로 구성, 인프라 투자안, 그리고 교육 빈곤 퇴치 등 주로 이제 저빈곤층을 위해서 지원한다는 내용이 굉장히 강합니다. 여러분들. 자, 자, 내용 더 추가적으로 볼게요. 민주당이 법인세율과 최고 소득세율을 인상하는 방안을 포함한 증세의 무게를 두었다고 함. 이게 핵심이죠. 이게 다음 주에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고 시장에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내용 더 자세하게 본다면은 법인세율을 21%에서 28%로 높이겠다고 한 바가 선거 유세 기간 동안 있었지만은 실질적으로 지금 상황에선 25%가 가능성이 높다라고서 시장에서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증세에 대한 전망이 시장에 반영되기 시작했다. 본격적으로 사실 이번 주부터 논의됐기 때문에 가능성이 아직까지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이제 다음 주 세액 발표 전까지 매도세가 계속적으로 좀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평가하시는 게 좋다. 이게 주 포인트예요, 네.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 지금 아셔야 되는 게 사실 이제 증시가 상승 랠리가 작년에 이루어졌었던 게 이제 회사채를 매입하겠다. 연준에서 네. 아니면은 우리 이제 재정 정책에 대해서 부양책을 더 펼치겠다 할 때 증시가 가파르게 상승을 했었어요. 네. 근데 지금 상황은 법인세액 늘리겠다. 자, 국채 금리 언제 급등할까? 이런 내용밖에 주되겠지 않기 때문에 증시 상승에 굉장히 제한적인 여건이 굉장히 많다는 걸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굉장히 부담되는 레벨이에요, 사실. 네. 부담되는 상황이고 증시가 상승 모멘텀을 갖기 위해서는 시황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현실적으로. 근데 이런 구간에서 사실 이제 매수 방향을 쫓는 거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보고 있어요. 자, 차트 한번 다시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증시 잠깐 체크를 하고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제 18,000 이제 이 저항 라인이죠. 확인되시죠, 여러분들? 그죠? 지금 저항에 맞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지금 차트 보실 때 매도 보시는 분들은 진짜 중요해요. 집중을 하셔야 되는 게 수익을 거둘 때는요. 수익 거둘 때 진입 자리가 이 구간에서 포착이 된다면은 수익을 거둘 때는요. 손절이 이 자리로 지정이 되잖아요. 12,840포인트로 딱 지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익절은 어디까지 볼까요? 전 저점 12,720포인트를 이탈하는 구간에서 이제 익절 확보 구간이 생기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손익비를 한번 구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손절은 여긴데 진입 구간, 익절은 여기죠. 익절 구간이 이 정도 폭을 나오고 손절 폭이 이 정도 나오죠. 이런 구간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손절을 당해도 짧은 손절 컷으로 마무리 지어버리고 익절을 뽑을 때는 굉장히 큰 수익성으로 다가설 수 있는 자리값입니다. 기억하세요. 자, 그리고 일봉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따 이제 포지션을 한번 더 체크를 하고 오늘 매도세가 한 번 더 크게 내려갈 가능성이 일단 굉장히 크게 제기됩니다. 아시겠죠? 한 번 더 음봉에 대한 형태를 그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최근 이제 전 고점에 대한 형태를 지켜보면은 60분봉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자, 최근 고점에 대한 모멘텀이 미 증시에서 가능성이 띄었었어요. 미 증시에서.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 이제 여기가 고점 레벨링 구간이에요. 굉장히 제한적인 모멘텀을 그릴 수 있다고 가정을 열어두는 거죠. 최소한 박스권이 열리더라도 지금 하단 폭에서 12,600, 12,400까지는 내려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구간대입니다. 이런 구간대에서 사실 매수 위치를 잡는 거는 한 모멘텀을 쉬시는 걸 권유드리고 지금 저희가 이제 개장하고서 수환 아나운서랑 좀 급하게 여기서 매도를 좀 보셔도 괜찮다라고 설명드린 구간에서 네. 매도 수익권이 확보됐는데 손절 자리가 굉장히 명확하기 때문에 좋은 위치값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이탈 구간이 들어선다면은 잠깐 모멘텀 쉬어야 돼요. 대기 구간은 완전히 넘어가 버립니다. 좋은 자리예요, 굉장히. 이 정도만 참고하시면. 네, 12,000 아까 820포인트 그 자리가요. 굉장히 좋은 구간입니다. 전체적으로 차트 본다면은 한번 부딪힐 수 있는 여건이 아직까지 마련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위치값이에요. 근데 지금 시황 보면은 아까 보셨죠? 네. 리포트 자료 이제 증시에 반영되고 있는 과정 중이다. 라고서 계속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법인세 발표가 다음 주 수요일 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네. 그 전까지 시장 반영이 이루어진다면은 아직 매도세가 굉장히 우세하다. 지금부터 반영되기 시작했다. 라고서 평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섣불리 매수 보는 거는 단순히 이제 단타 폭에 대한 상승 랠리만 보기면 좋은데 추세 진폭을 좀 크게 드실 분들은 매도에 대한 집중 구간을 굉장히 하셔야 되는 시기입니다. 아시겠죠? 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나스닥에 대해서는 앞으로 하락 추세가 좀 이어질 수 있다. 법인세 발표 때문에 수요일까지는 하락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자리에서는 12,820포인트 굉장히 좋은 매도 진입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작년에 연준이 회사채 매입을 시작한 시점부터 주가가 상승을 했죠. 이 코로나 확산 때문에 회사에 대한 부채, 부도가 많이 우려가 되면서 연준이 회사채 매입을 시작한 건데 오히려 회사의 법
법인세를 올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슈가 시장에는 악영향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참고 부탁드리고 다음 주 시황까지 잘 체크하시기 바랄게요. 자, 저희 다음 상품은요, 골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드 주가가 하락하고 있다고 하는데 유럽에 대한 이 폐쇄 조치 우려가 강달러세 때문에 조금은 상쇄되면서 골드가 하락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골드는 지금 어떤 시세 보이고 있는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현재 골드는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0.3% 상승해서 1,738.2달러 선 지나가고 있네요. 네, 골드는 오후장에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을 해왔습니다. 어떤 뷰 가지고 계신지 팻말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골드 관망 나왔습니다. 골드는 딱히 이슈가 없는 걸까요? 왜 관망인가요? 네, 이슈 없이 단순 채권 금리 안정화에 따른 매수세다. 네. 이렇게 좀 표현을 하고 싶은데 사실 그 매수세가 언제 다시 채권 금리가 급등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갑작스럽게 이제 급등 포인트가 나온 것도 사실 채권 금리가 하방폭으로 안정화가 들어갔기 때문에 골드 값이 올라갔다라고 평가를 하지만 네. 채권 금리가 내려갈 거라는 제스처는 아직 없어요. 단순 안정화로 조정이라고 생각을 하지. 자, 오늘도 웨이팅을 한 거는 최근 진폭에 대한 아직 대기 구간이고 큰 제스처가 없기 때문에 대기 구간이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차트 60분 봉이에요. 굉장히 어설프죠, 여러분들? 어설프죠? 이게 또 급락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근데 여기서 왜 매도는 보진 않나요? 박스 구간에 대한 부분보다 추세적인 부분이 드러났을 때 보는 게 여러분들이 수익성을 좀 강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쉬워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금값 갑작스럽게 급등 나왔지만 이것도 다시 내려갈 수 있다. 이렇게 평가하는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웨이팅, 관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골드가 지금 상승하는 이유는 단순히 채권 금리가 안정화됐기 때문이다. 어제 말씀 주신 것처럼 골드가 향방을 아직까지는 잡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확실하게 방향을 잡을 때까지는 이 상품에 대해서는 관망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지금 골드가 1,723달러부터 44달러까지 또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왔잖아요. 네. 오늘은 어떤 뷰를 좀 보면 좋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골드가요. 진짜 힘차게 한번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언제든지 연출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힘차게. 지금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국채 금리가 다시 한번 급등이 나오면은 단순히 또 흔드는 구간으로 계속 연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국채 금리 안정화라고 얘기를 하는데 절대 안정화가 아니에요. 국채 금리 다시 한번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0.3포인트 정도 더 추가 상승을 할 가능성이 높은데 금일 국채 금리 한번 체크 좀 들어가도록 할게요. 일단은 같이 한번 화면 좀 넘길게요. 자, 화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상단 1.7% 이제 돌파 이후에 다시 1.6%까지 되돌림을 주고 있는 자리인데 언제 또 급등 나올지 몰라요. 사실 이제 국채 발행을 하겠다는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국채 금리가 많이 최근에 올라왔기 때문에 0.1포인트는 조정 줘도 무방한 상황이에요. 시장이요, 골드가 왜 골드값이 굉장히 힘든가요? 여기 이제 국채 금리에 대한 상단 레벨에서 힘들게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거 올릴까 내릴까 하면서. 근데 결국은 올릴 가능성이 높아요. 언제? 국채 금리를 누르는 제스처가 나왔을 때. 저는 금이요, 당분간은 조금 손대기 힘든 종목이지 않을까, 금이. 제가 최근에 1월 들어서는 계속 매도세를 봤지만은 당분간은 힘듭니다. 당분간은. 금에 대한 비중을 사실 1600 이제 중순부터는 상승을 볼 수 있지만은 그건 장기 포인트 그 자리에서 잡았을 때만 유효하고 지금 포지션이 없으신 분들은 금은 당분간 손대지 않는 걸 권유드려요. 근데 만약에 이제 국채금리 딱 누르는 어떤 제스처가 나왔다면은 그냥 바로 매수 가버려야죠. 그때는 수익이 훨씬 잘 납니다, 여러분들. 시장은 기회예요, 여러분들. 그 기회가 왔을 때 잡아야지. 지금 기회가 도출되지도 않은 상황이고 그럴 여건이 되지도 않는 상황인데 최근 페드에서 나온 내용도 계속 같은 내용만 반복하고 있는데 굳이 지금 금을 들이댈 필요가 있을까? 이 생각을 계속 가집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네. 지금 1.6%에서 또 떨어지고 있는 모습인데 이게 또 언제 급등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또 급등 나오면 어떻게 됐어요? 골드 또 내려가겠죠. 네. 이 구간대가 반복될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완전히 안정화다라고서 평가하기에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채권이 안정화가 들어가야지 국채 금값이 올라가는데 예, 아직 그럴 시기는 아니라고 봐요. 아시겠죠? 네. 예, 당분간 힘들 거예요. 당분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당분간 힘듭니다. 그러면은 골드가 평소에는 안전자산 취급을 받았잖아요. 네. 지금은 아예 그런 영향이 없이 오로지 국채 금리에만 영향을 받아서 네. 하락과 상승을 반복하는 건가요? 아니 그것보다는 뭐냐면은 국채도 안전자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성향이기 때문에 금값이 동반 상승과 동반 하락을 반복한다라고 평가를 하는 것이 재미있는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게 사실 혼돈이 있어요. 이제 안전자산이라는 게 사실 선물에서 이제 금이 안전자산이라고 평가를 하는 게 어떤 시장에 대한 거시적인 평가를 할 때 시장에 대한 리스크가 존재할 때 금값이 올라갈 것이다. 이 표현은 맞아요. 이 표현은 맞는데 지금 국채 시대 아닙니까, 여러분들? 국채 시대. 금값을 볼 때 국채 금리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같은 방향성을 띠기 때문이에요. 그건 제가 계속적으로 보여드렸어요. 국채 가격과 금값이 같이 움직이는 이유에 대해서. 시장 심리가 같이 작용하기 때문이죠. 그죠? 근데 국채 금리가 안정화가 들어가면은 금값이 상승할 것입니다. 라고서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1월부터 계속적으로 얘기 드렸던 게 있죠. 여러분, 국채 금리 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매도입니다. 기억하시나요? 네. 오르니까 매도예요. 지금 매도 보세요. 1600 중순까지는 갈 거예요. 결국 갔잖아요. 그죠? 결국 갔어요. 이미 그 시절은 지났다는 겁니다. 이제는 매도 못 봐요. 라고서 계속 언급드리죠. 자, 차트 한번 보면서 얘기 드릴게요. 자, 주봉이죠, 여러분들. 이거 계속적으로 설명드리지만은 제가 올 1월부터 이제 2000틱 구간에 대한 매도 랠리, 이 폭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강조를 해왔었는데 이때 시기가 국채 금리가 오를 수밖에 없는 시기였고 지금은 국채 금리에 대한 상승이 나타나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죠? 이제 금값도 하방에 제한적인 거예요. 단순하게. 근데 여기서 만약에 이제 국채 금리를 누르는 시츄에이션을 딱 펼쳐버린다. 1.3%까지 간다. 가정했을 때 만약에 1.7%에서 1.3%까지 누르는 어떤 연준의 제스처가 있을 때 18,050까지는 상승 랠리를 뛸 수 있다는 가정이 열려요. 근데 그건 어떠한 제스처를 취했을 때요. 최근에 뭐 페드 기억하시죠, 여러분들? 네. 어떤 제스처 취하던가요? 아무것도 안 해요. 심지어 뭐 SPR도 뭐 연장 안 하겠다고 종료. 그죠? 그것도 안 하겠다고 하지. 어떤 페드에 대한 제스처도 안 취하는 상황에서 지금 단순히 금값이 오를 겁니다라고 평가하기엔 이르다는 거예요. 그게 나오고 나서 제스처가 나오고 나서 금값 상승봐도 늦지 않습니다. 최근 파동이 왜 이럴까요? 국채 금리가 제자리 돌입으로 들어갔기 때문이에요. 단순하게. 보이시죠? 최근 파동. 여러분들. 위도 아니고 아래도 아니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제가 여러분들 오늘은 매수예요. 오늘은 매도예요.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하지 마세요가 정답입니다. 단순히 뭐 20, 30틱 먹을 진폭이라면 차트 보고 대응하세요. 전 아니라는 거예요. 금값이 내려간다고 했을 때 그때 매도를 보신 분들은 수익이 많이 났을 거예요. 타이밍이잖아요. 그죠? 투자는 타이밍이에요. 1월부터 그렇게 매도 보라고 해놓고 지금 와갖고 이제 어떡하나요? 지금 안 보이는데요?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갖고 왜냐? 국채가 제자리 걸음을 할 텐데 급등 나오면 떨어질 거예요. 근데 차라리요. 국채 금리를 누르는 제스처를 취할 때 금값 상승을 보는 게 편합니다. 근데 지금 안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어디 볼까요?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굉장히 간단하죠, 여러분들. 오를 때는 왜 가만히 있었냐 이거예요. 수익을 못 내신 분들은. 그렇게 매도 보라고 매도 보라고 매도 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다 내려오고 나서야 이제 어디 봐요? 이제 국채 금리가 어떠한 제스처를 취할지 기다리는 기관입니다.
기다리세요, 그럼. 좋은 게 와요. 급하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급하게 할 필요가. 어떤 제스처 나왔을 때 그때 대응하셔도 됩니다. 저는 분명하게 얘기 드려요. 네. 국채 금리 누르는 제스처 언젠간 나옵니다. 그때 화끈하게 가자고요. 수익 많이 납니다. 그때. 어디까지 한 2,000달러 돌파할까요? 2,000 안 가죠. 2,000 절대 갈 수 없습니다. 그럼 한 1,850달러. 1,800에서 1,850 구간 여기까지는 도달할 수 있습니다. 신고점 갱신 안 돼요. 신고점을 갱신할 때 국채 금리가 0% 내외였어요. 그때까지 레벨링 구간을 내린다는 그거는요. 연준도 위험하고 국채 발행 시장도 굉장히 위험 리스크를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수요 공급으로 1%까지 다시 내릴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네. 근데 0%까지 이제 신고점이 그래서 갱신 안 된다는 겁니다. 금값 오를 때까지 다 오른 상황이에요, 지금. 아시겠죠? 최근 일봉, 주봉 한번 다시 보도록 할게요. 주봉. 좀 크게 보겠습니다. 네. 2018년도부터 제가 기억나는 게 있는데 제가 마지막 강연에 있잖아요. 네네. 코로나 이전 때. 2018년도예요. 2018년도. 기억하시는 분 지금 계실 거예요. 제가 그때 강연회 때 뭐 했냐면은 회원님 뭐 사요? 이게 질문이 오면은 금 사세요 이랬어요. 금 사세요. 그때 여러분들. 실버도 뭐 권유를 좀 하셨죠? 실버는 좀 후행성으로 와갖고 작년에 좀 추천을 많이 드렸고 네. 그때 2018년도 때 이때 이제 1,200 구간 있죠. 이 구간 때 금 사라고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게 이제 딱 사면은 이제 쉽게 표현하면 존버라고 좀 표현을 하잖아요. 네. 그런 가지고 있는 자산이 하나쯤은 있어야 돼요. 금 얼마나 좋아요. 그죠? 금은방 여기 거래소 가갖고 딱 사두고. 그죠? 근데 이때가 가장 적기예요. 시즌이고. 지금 다 오른 구간에서 금 사세요? 레벨링이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금이라는 수단은요. 내가 부동산 가지고 주식 가지고 있잖아요. 방어적 수단으로는 활용할 수 있어요. 근데 투자로서는 가치가 없다는 거야. 선물 개념에선 다르겠죠. 절대값으로 이제 틱 가치로 오르고 떨어지고 평가하기 때문에. 다만 현물로 가지고 있는 건요. 내 자신에 대한 포트폴리오에 대한 방어적인 효과로 가지고 있는 거지. 지금 투자용으로 가기에는 너무 단가 자체가 앞으로 성장성이 없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현물을 가지고 있더라도 제일 좋은 거 뭐냐면은 주가에 대한 레벨링 부담과 부동산 가격에 대한 어떤 상단에 대한 레벨링 부담. 그럼 해지용으로 포트폴리오에 대한 비중을 금값으로 많이 바꾸는 게 그 매력이 있는 거예요. 해지, 방어용. 내 자신이 자산을 가진 거에 대한 전체 다운그레이드 되는 현상을 방어하는 거예요. 그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굉장히 좋은 상황이에요. 이해하시겠죠? 네. 현물에선 그렇게 평가해야 됩니다. 수익성으로 하기에는 2018년도, 19년도가 최적기였는데 이때 늦었다는 겁니다. 기억하세요. 네. 금이요 정말 매력 있는 수단이에요. 최근에 이제 파월이 그 얘기도 했잖아요. 비트코인 언급하면서 이제 금도 얘기를 했는데 이제 좀 재밌는 얘기를 하면은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위험자산 수단이 어디까지 갈 것 같나요? 이렇게 하면은 저는 아직 제 개인적인 얘기는 화폐라고 조금 취하진 않는데 요새 무슨 3억 간다, 1억 간다, 한 비트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현실성 없다고 봅니다. 최근 파월이 이제 제재도 가하는 입장이고 다른 디지털 화폐에 대해서 언급을 해서 굉장히 약세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를 하고 있어요. 다만 여러분들이 금을 투자하시려면은 비트코인을 투자하시려면은 그 속성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투자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아시겠죠? 지금 금 상승 이루어져도 제한적 레벨이 있을 것이다. 근데 그 상승이 어떤 금리를 누르는 상황이 연출돼야지 그때부터 본격적인 매수가 이루어진다. 이 정도만 평가하시는 게 좋아요. 아시겠죠? 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뭐 골드 같은 경우는 상승이 나와도 그 상승에 제한이 걸려 있을 것이고 만약에 상승 시점이 정해진다면 연준에서 국채금리 상승에 대한 제한을 누르는 정책이 나왔을 때다라고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다음 상품은 오일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오일 기사 살펴보시면 이 수에즈 운하
이슈에도 불구하고 오일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이집트 수에즈 운하가 초대형 컨테이너선에 가로막히면서 사흘째 국제 해상 물류에 큰 타격을 입히고 있다고 하는데 이로 인해서 오일 가격이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상승을 했지만 지금은 수요 우려가 더 크기 때문에 상승이 아닌 하락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크루드 오일 가격 함께 살펴보시죠. 네, 현재 크루드 오일 가격은 3.5% 급락하고 있습니다. 59달러 선까지 내려왔습니다. 네, 오일은 계속해서 등락을 반복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뷰 바로 확인해 볼게요. 하나, 둘, 셋. 네, 빠르게 매도를 들어주셨는데 오일은 사실 좀 매매하기가 좀 겁날 정도로 크게 하락했다가 크게 상승했다가 이런 상황을 연출하고 있네요. 네, 뭐 올해 지금 외신 나오는 내용인데 일단 차트에서 네. 단기적인 대응만 좀 들어가 보죠. 오늘 59.60 볼게요. 59.60. 네. 59.60 자리 매도값, 이제 손절값은 20T 여러분들 이렇게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시겠죠? 이 하단폭 이것만 좀 노려보도록 할게요. 이상입니다. 네. 오일은 59.60 라인에서 매도를 제시해 주셨고 손절 라인은 20틱 정도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오일 왜 매도인지 지금 바로 전략 들어볼게요. 뭐 사실 전략보다는 단타 위주에 대한 트레이딩만 좀 들어가는 게 적합할 것 같아요. 네. 중장기 포인트보다 오늘 60분봉 저항 라인인데 59.60에 걸리는 자리도 있고 이제 틱 차트 구조상에서도 59.60 정확하게 걸리네요. 한번 저항을 맞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게 제일 좋고 익절은요. 네. 이제 한 50틱 내외, 손절은 20틱 이 정도로 구분을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단타 위주 이 정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59.60에서 매도 진입이면은 스윙 라인이 50틱 정도라고 하셨으니까 거의 59점 초반대까지 또 다시 한번 내려온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오일은 뭐 4월 오펙 플러스 회의까지는 계속해서 좀 단타로 트레이딩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죠? 네, 단타를 네. 좀 위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 정말 죄송한데 네. 지금 오일 설명하고 있는데 네. 나스닥 한 번만 보도록 할게요. 괜찮나요? 알겠습니다. 네, 나스닥 한 번만 보도록 할게요. 지금 나스닥 많이 내려갔죠. 나스닥이 지금 크게 하락했습니다. 네. 아까 지금 그 자리 매도했으면 네, 여기서 제가 12,820포인트에서 매도 보라고 했는데 네네. 이 자리죠. 저희가 40포인트 손절 두고 손절 안 나가고 계속적으로 매도 내려오죠. 지금 하방값에 대해서 접근을 했죠. 네. 여기서 여러분들 단기 한 계약 내지 한 계약 트레이딩 들어가시는 분들은 여기서 완전처형 수익 끝내버려야 돼요. 이거 많이 먹은 겁니다. 지금 여기서 익절 하시죠? 네, 익절 하셔야 돼요. 익절 하셔야 돼요. 제가 분명히 얘기 드린 게 여기가 익절 포인트고 진입 포인트고 손절 포인트다. 이렇게 얘기 드렸죠. 진입 들어갔죠. 방송하자마자. 맞죠? 여기 저항 레벨 걸린다고 얘기를 했죠. 저항 걸린 겁니다. 완전히 오늘 물고 늘어지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본절 오면 끝나는 거예요. MIT 매수 여기서 거시고 그냥 홀딩 전략으로 가셔도 됩니다. 근데 반청은 하시라 이거예요. 쌍계약 이상이신 분들은. 두 계약 이상이신 분들만 반청하시고 남은 계약 끌고 가라 이겁니다. 한번 내가 오늘 큰 수익 한번 내보겠다고 들이대는 거예요. 그래야지 한 계약으로 이제 3,000달러, 4,000달러, 5,000달러 정도 수익이 나는 겁니다. 제가 왜 이걸 중요하게 생각을 하냐면요. 보세요. 손절이 짧죠. 여기 손절 레벨링 구간이요. 아까 손절이 12,300, 잠시만요. 12,840포인트였죠. 이 자리입니다. 밑단. 빨간색으로 표현할게요. 여러분들. 자, 진입 구간이 어디예요? 12,820포인트죠. 네. 자, 익절 어디 보라고 했어요? 최하단 구간. 여기 이탈 들어가면인데 이 구간대에서 청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12,720 구간 근처에서 지금 청산하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손절폭 여기죠. 익절폭 여기죠. 이거 손익비 끝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런 손익비를 구성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추세에 대한 전략이에요, 여러분들. 매도값을 보더라도 제대로 된 진입 구간에서 포인트를 봐야 되는데 오늘 굉장히 운이 좋게 방송 시작하자마자 포인트가 나와버렸어요. 맞습니다. 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왜 이 자리를 봤는지. 네. 이런 자리가 중요해요. 앞으로 매매하면서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오는 자리다.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그죠? 저항 라인 제대로 걸리죠. 지금 주황색 선 보겠습니다. 자, 다 지울게요. 주황 선 볼게요.
여기 보이시죠? 주황선. 마지막 저항 라인이에요. 여기서 가장 크게 걸릴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를 하는 겁니다. GDP 발표 떴네? 조정폭 열리겠다. 대기. 저항 걸렸다. 그러면 최하단으로, 회왕님, 최하단으로 내려갈 자리는 어디입니까? 어디까지 가능성이 굉장히 열립니까? 여러분들, 파동 체크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볼게요. 자, 어디까지 열려요? 보이지도 않아요, 여러분들. 보이지도 않아요. 12,000, 잠시만요. 최하단 구간 봤을 때 12,650포인트 밑에까지도 쭈루룩 내려간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이 채널폭을 유지한다는데. 그죠? 여러분들. 이해하세요. 기억하시고 왜 이런 자리를 노리는지. 좋은 자리값이라고 제가 시작할 때부터 얘기를 드렸어요. 좋은 자리값이라고. 이런 자리 딱, 요 자리만 딱 한 진폭 먹어버리면은 바로 $1,000 수익 나는 거예요, 한 계약으로. 와, 한 계약에 $1,000면. 그죠? 네. 지금 어떻게 보면 400틱인데 그러면 한 $2,000 될 거예요. $2,000, $2,200, $300 정도 나올 거예요. 아까 12,820에서 잡았다면. 그러면 거의 한 15분 만에 200만 원, 300만 원을 그죠? 번 그 굉장히 꼴이네요. 좋은 기회죠. 네. 그럼 이 한 모멘텀만 보더라도 굉장히 큰 손익비가 나와요. 근데 지금 세액 관련해서 나오지. GDP 좋게 나오든 안 좋게 나오든 그 의미 없다 이거예요. 네. 지금 시장 반영은 세액 증진에 달려있다. 다음 네. 주 수요일까지. 그럼 매도세 랠리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서 평가하는데 지금 12,720 달성했습니다. 무조건 청산값 반계약 한 계약 이상 끊어가고 홀딩하는 자리예요. 남은 계약은. 지금 계속 내려가네요. 내려간다니까요. 와, 오늘 좀 시장이 무섭네요. 만약에 제가요, 장이요, 뒤틀릴 수 있잖아요. 네. 이 이탈이 나와버렸다. 매매하지 마세요라고 할 거예요. 안 보입니다. 제대로 나온 거예요, 오늘 방송하다가. 방송하다가 이렇게 드물어요. 이제 나스닥 하고 있는데 딱 포지션이 나오기는. 그 시간에. 오늘 운이 좀 좋네요. 운보다는 뭐 사실 이제 기다리는 자리 이런 거 있는데. 실력인가요? 운보다? 실력이죠. 저는 실력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운과 실력이 아닐까요? 네. 실력입니다, 여러분. 알겠습니다. 네. 근데 기억을 하세요. 지금 계속 내려가고 있는데 네. 이게 계속적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높아요. GDP 높게 나와더라도 상관없어요. 지금 막 이제 양봉 60분봉에서 하나 뜨니까 네. 하나 뜨니까 이제 막 매수 내려갈 것 같죠? 올라갈 것 같죠? 아니라는 거예요. 저항선 부딪힌 겁니다. 지표는 뭐 거의 시장이 무시를 하는 정도로. 그죠. 오늘 그러면 어떻게 가파르게 되냐면은 하락하네요. 네. 여러분들 봐봐요. 양봉세 흐름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또 높다는 거예요. 한 번 더. 이거 보이시죠? 이런 거. 네네. 여러분들. 매도폭이 한 번 더 확장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12,840이죠. 704 잠시만요. 12,000 이제 잠시만요. 12,840이죠. 여기는요. 벗어나면요. 매수로 이제 진폭 바뀌는 거예요. 근데 딱 붙었을 때 접근해야지 여러분 수익 크게 날 거 아니에요. 이해하시겠죠, 여러분들? 재밌어요, 여러분들 해외 선물 하다 보면. 자리 한번 잘 잡고 다 하루에 이제 1,000틱, 2,000틱 수익 내봐요. 기분 진짜 좋습니다. 오늘 벌써 장사 끝났네요, 하루 장사가. 이거 하루 장사 끝난 거죠. 네. 데일리 트레이딩에서는 이만큼 수익 내기가 한 계약으로 힘들어요. 진폭 제대로 먹었으면은. 그렇죠, 굉장히 어렵죠. 그죠. 굉장히 좋은 찬스인 거예요. 네. 자리값 좋으면 버틸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자리가 생각보다 자주 와요, 여러분들. 근데 기다리면은 좋은 자리 찾을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이 파동을 가지고 손익비 구성하시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그만큼 손절은 적게 하고 수익은 크게 늘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전략을 오늘 해양 마스터께서 또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셨고 정말 좋은 기회로 방송 중에 그런 자리값이 와서 여러분들도 많은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 크루드 오일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혹시 덧붙이실 말 있을까요? 사실 여러분들한테 얘기 드리도록 할게요. 이 선물이라는 거 자체가 굉장히 처음에 배우기는 어렵지만은 네. 여러분들 이제 글로벌 증시를 공부하면서 이제 주식하고 좀 병행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 쉽게 어떻게 보면 공매도적인 부분을 좀 접근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어떻게 보면은 시장을 잘 관찰할 줄 알아야 됩니다. 단순히 이제 매수 매도 보는 게 아니라 시장 상황이 어떤지 분위기랑 흐름을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이 이해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제가 오늘 시작할 때 세액 관련해 갖고 증액할 가능성이 지금 시장 반영이 계속적으로 다음 주까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라고서 평가해서 매도적인 부분을 취하는데 정확히 타점이 어디 라인이 이탈 전까지는 매도를 봐야 된다라고 네. 설명을 드리죠. 그죠? 이런 걸 이해도가 필요해요. 골드는요? 지금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좋은 기회가 올 거예요. 그 타이밍만 맞추면 됩니다. 그때도 됩니다. 우리는 돈이 되는 종목을 골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돈이 되는 종목을 골라야 돼요. 추세를 읽을 수 있는 종목을 골라야죠. 그죠? 국내 선물, 해외 선물 이런 식으로 해갖고 방향성을 단순히 보는 게 아니라 어떤 종목을 할지, 어떤 시장의 영향 요소가 가장 큰 종목은 무엇일지 평가하고서 지켜보는 게 답일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씩 배워가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 다음 상품 또 바로 유로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달러가 4개월째 상승세, 4개월 내 최고치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근접 부근 하는데 유로에 비해서 달러가 강달러세가 연출되고 있고 지금 시장은 경제 회복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다 이런 상황인데요. 유로 FX 시세 함께 체크하시죠. 네, 현재 유로 FX는 0.2% 하락해서 1.18160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유로 FX 뷰 바로 체크해 볼게요. 하나, 둘, 셋. 유로 FX도 관망입니다. 조금 전까지는 얼마 전까지는 또 매도뷰를 보셨는데 오늘은 관망인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이제 유로 할 때 네. 여러분들 조금 달러 인덱스 조금 참고하시라고 얘기 드리는데 여러분들 지금 유로가 사실 매도세가 굉장히 세요. 매도세가 센데 좀만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좀만 기다리세요. 최근 이 매도세가 센 이유가 정확하게 미국이 가만히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드렸었어요. 근데 이거 이제 레벨링 제한이 한 번은 드러날 겁니다. 그 저항 체크만, 지지 체크만 한번 들어갈 거예요. 그때 보셔도 괜찮아요. 재반등 구조가 이루어지는지 체크하고 시황 확인하고 그다음 들이댈 겁니다. 지금 이 매도세는 조만간 이제 저점을 좀 기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것만 좀 체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좀만 지켜보세요. 네. 내려올 만큼 다 내려왔어요. 아시겠죠? 이상입니다. 지금 유로 FX는 최저치를 거의 터치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디까지가 바닥인지가 궁금하거든요. 네, 제일 큰 부분이 어디냐면은 차트 보도록 할게요. 네, 93달러, 달러 인덱스. 네. 여기 위치를 좀 평가를 하고 있어요. 오히려 유로를 보고 평가하는 게 아니라 네네. 달러 인덱스 선물 지수를 보고 어차피 상관도가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93레벨 도달하는 거 보고서 그다음 들이댈 겁니다. 아시겠죠? 이 저항선이 체크가 된다면은 다시 재차 매도세로 들이댈 수 있습니다. 이 자리가 더 좋아요. 네. 그럼 유로 매수를 봐야겠죠. 달러 인덱스 떨어지니까 간단하게. 네. 근데 지금 최근에 달러가 상승한 이유는 단순하게 시장이 원하는 건 페드에서 뭔가 새로운 아드레날린을 원하는데 아무것도 안 해줬다. 어떻게 보면 지금 달러가 강세인 게 시장에 대한 실망감이다 라고서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저는 다시 한 번은 눌린 구간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유로 FX는 달러 지수가 93달러까지 올라올 때까지 좀 기다리셨다가 그때 매수를 보시면 조금 수익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이런 전략도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벌써 마칠 시간이 됐는데 오늘 방송에서 또 중요한 말씀 많이 해주셨잖아요. 네, 일단은 여러분들 지금 혹시 해외 선물 넘버원을 보시고 이제 매도를 좀 포착하신 분들은 굉장히 수익이 많이 났을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자리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여러분들. 시장은요, 기회가 많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것보다. 다만 좀 공부하시고 지금 왜 이러한 현상이 이루어지는지 이해하시고 이렇게 평가를 하셔야 돼요. 법인세액 증진을 얘기하는 게 지금 해외 선물 넘버원. 네, 여기밖에 없습니다. 25% 기억하세요. 21%에서 25%. 이상입니다. 네, 항상 시황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체크를 해주시니까 여러분들도 앞으로 해외 선물 넘버원 그리고 해외 마스터와 함께 하시면서 다양한 전략 얻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방송 외에도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해외 선물 넘버원 서울경제라고 입력하고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고생해주신 해왕 마스터 보내드릴게요. 오늘 고맙습니다.
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렸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부터 유사 수신행위까지 모든 불법 사항들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전해드리면서 오늘도 많은 수익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올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